버스는 중국 버스가 최고야. 한국 버스는 중국 버스 복제품에 불과하다고. 여기 몽골의 한 부국장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한국 버스를 한번 알아보라는 말에 분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한국 버스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이게도 영하 40도의 강추위가 그의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간바타르예요. 버스에 대해서라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답니다. 40년 넘게 기계와 씨름해왔어요. 엔진을 고치다 보니 손은 거칠어졌고 망가진 부품 위로 몸을 구부리다 보니 등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웠어요. 제 지식이 말이에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버스 조달 부국장이었거든요. 시에서 새 버스가 필요하면 저한테 오더군요.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 알탄치메그와 살았어요. 동네에서 양고기 수프를 가장 맛있게 끓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내였죠. 매일 저녁이면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얘기해줬어요. 버스들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뜨거운 수프를 떠먹으며 말했죠. 내가 선택한 중국 버스들이 우리 도시에 딱 맞습니다. 아들 몽케는 33살이었어요. 현지 현대자동차 사무소에서 정비팀장으로 일했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가끔 화가 나는 소리를 하더군요. 거의 매주 같은 얘기를 꺼내며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어요. 한국 버스는 어떨까요? 저는 매일 한국 차를 정비해요. 정말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시베리아 겨울에도 잘 견딘다고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버스. 말도 안 되는 소리. 얘야 한국은 중국 것만 따라 만들어. 원본을 살 수 있는데 왜 복사품을 사겠어? 고집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제 생각에 한국은 중국에서 모든 걸 배운 작은 나라였죠. 한국 자동차와 버스는 중국 기술에 싸구려 복사품일 뿐이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몽케에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물건을 만들어 왔어. 한국은 그냥 뒤따라가는 거야. 몽케는 한숨을 쉬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알탄치메그는 아버지와 말다툼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가끔 우리 아들은 참지 못했답니다. 아빠, 제 생각엔 틀렸어요. 한국 엔지니어링은 정말 발달했어요. 한국 버스라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만. 목소리를 높였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기계를 만져왔어. 품질이 뭔지 알아. 중국 기술이 원조야. 한국 기술은 그냥 모방품이고.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작년에 시의회를 설득해서 중국에서 새 버스 60대를 사들였어요. 제 결정에 너무나 확신했죠. 몇 주 동안 발표 준비를 했답니다. 차트와 숫자들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 중국 버스들은 믿을만하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시민들과 예산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에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 제안을 승인했어요. 그 회의장을 나서며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드디어 울란바토르에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현대적인 버스 차량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는 매일 한국 차량을 봅니다. 부품 품질이 높아요. 설계도 정말 세심하고요. 고려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는 어려서 쉽게 감동받는 거야. 말을 끊었죠. 마케팅과 화려한 광고가 젊은이들을 속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기계를 겉모습이 아니라 속으로 판단해. 엔진, 변속기, 난방 시스템을 보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라고. 이런 다툼이 너무 자주 벌어져서 아내도 지쳤답니다. 둘이 밥 먹을 때마다 버스 얘기로 싸우는 건 그만둬요. 지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 번쯤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놓을 수 없었어요. 제 생각에 이건 단순히 버스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지식과 경험의 문제였죠. 수십 년 동안 기계에 대해 공부했어요. 이 손으로 수천 개의 망가진 부품을 고쳤답니다. 겨우 몇 년 일한 어린아들이 어떻게 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겠어요? 몽케야. 가장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만큼 오래 기계를 다뤄봤을 때 조언을 해줘. 그때까지는 아버지 경험을 믿어라. 하지만 몰랐어요.
제 자신감이 최악의 방식으로 시험받을 줄은 말이에요. 2024년 겨울이 몽골을 거대한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11월 말이 되자 기온이 벌써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날 아침 출근길을 기억해요. 숨이 하얀 구름처럼 피어올랐죠. 춥긴 하네.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버스들은 견딜 수 있어. 12월이 되자 온도계는 영하 35도를 가리켰어요. 40년 만에 최악의 추위였죠. 발밑에 눈이 부서진 유리처럼 바스락거렸어요. 사무실 창문 안쪽까지 서리가 껴있더군요. 하지만 버스들은 걱정하지 않았답니다. 중국 버스는 추위를 견디도록 만들어졌어. 스스로에게 말했죠. 괜찮을 거야. 처음엔 작은 문제들 같았어요. 버스 기사가 전화를 걸어 말했죠. 23번 버스 히터가 제대로 안 돼요. 다른 기사는 보고했어요. 15번 버스가 아침에 시동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불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극한의 날씨에는 모든 버스가 작은 문제를 겪어요. 조수에게 말했죠. 우리가 해결 못할 건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커져만 갔어요. 매일 더 많은 불만이 들어왔답니다.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7번 버스 히터가 완전히 멈췄어요. 32번 버스가 아예 시동이 안 걸려요. 승객들이 추위 때문에 불만이에요. 한 달 만에 주요 불만이 10건 넘게 들어왔어요. 60대 중국 버스 중 절반 이상이 히터 문제를 겪었답니다. 많은 버스들이 아침에 시동도 걸리지 않아 화난 승객들이 죽을 만큼 추운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했죠. 책상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수리 보고서를 보고 있을 때였죠. 전화가 울렸어요. 조수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답니다. 국장님, 7번 노선에서 심각한 사고가 있었어요. 버스가 시내 한복판에서 고장났어요. 30명 넘는 승객이 갇혔는데 그 안에 사모님도 계셔요. 찻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지만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갇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엔진이 죽고 히터가 멈췄어요. 바깥 온도가 영하 28도예요. 승객들이 1시간 넘게 갇혀 있어요. 코트도 챙기지 않고 사무실을 뛰쳐나왔어요. 차에 뛰어타고 눈 덮인 길을 최대한 빨리 달렸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온 생각이 그 얼어붙은 버스에 앉아있을 알탄 치매그뿐이었죠. 현장에 도착하자 구급차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하얀 눈 위에서 번쩍였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버스에서 승객들을 도와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이 추위로 빨갰죠. 어떤 사람은 걷기도 힘들어했답니다. 그때 아내를 봤어요. 알탄 치매그가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었죠.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고 멈출 수 없이 떨고 있었어요. 알탄 치매그 외치며 달려갔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해요. 응급구조사가 말했어요. 저체온증 의심과 폐렴 초기 증상이 있어요. 병원에서 몇 시간 동안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벽들이 저를 조여오는 것 같았답니다. 다른 승객들의 가족들도 와 있었죠.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선택했던 버스들이 이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답니다. 몽케가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던 말을 했답니다. 아빠, 이제 한국 버스를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말다툼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답니다. 제 자존심이 아내를 거의 죽일 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에 큰 헤드라인이 떴어요. 버스 고장으로 부국장 부인 입원. 하루 종일 화난 시민들의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자기 가족도 보호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이 따졌어요. 사퇴해야죠. 일주일 후, 그해 가장 추운 아침에 제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답니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자 60대 버스 중 32대가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도시 교통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죠. 그날 밤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화를 걸었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조수에게 말했어요. 한국 버스 시설을 보러 가는 일정을 잡아줘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이륙할 때 팔걸이를 붙잡고 있는 손에서 땀이 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차려입었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간바타르 씨. 완벽한 영어로 말했답니다. 현대자동차의 이수진입니다. 저희 시설을 보여드리게 되어 기뻐요. 이수진 씨는 너무 어려 보였어요. 아마 30 초반 정도였죠.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어린 사람이 버스에 대해 얼마나 알겠어. 하지만 배우러 온 거니까 입을 다물고 눈을 크게 뜨기로 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송도의 거대한 창고였어요. 입구로 들어서면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답니다. 수십 대의 버스가 깔끔하게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는데 모두 새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수진 씨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답니다. 이 버스들은 모두 최소 10년은 된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더 오래된 것들도 있고요. 버스들 주위를 돌며 옆면을 만져보고 후드 아래를 들여다봤어요. 그녀 말이 맞았답니다. 공장에서 막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페인트는 여전히 반짝였고요. 금속에 녹도 슬지 않았어요. 타이어도 좋아 보였답니다. 다음엔 정비센터로 갔어요. 이수진 씨가 냉동고 같은 특별한 방으로 안내했답니다. 이 방은 영하 25도로 설정되어 있어요. 말했어요. 모든 버스를 극한의 추위 조건에서 테스트해요. 정비사가 8년 된 버스를 가져와 얼어붙은 방에 주차했어요. 지켜보세요. 이수진 씨가 자신있게 말했답니다. 정비사가 열쇠를 돌리자 버스가 즉시 시동됐어요. 2분 안에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버스는 몇 년 동안 이런 조건에서 일해왔어요. 최 씨라는 한국 정비 전문가가 말했답니다. 한국 버스는 특별히 혹독한 겨울을 위해 설계됐어요. 지금 시베리아에서 일하는 저희 버스들이 있는데 거기는 몽골보다도 더 춥거든요.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뒤바뀌고 있었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교통관제센터였어요. 도시 전체 지도를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들로 가득한 방에 들어갔답니다. 수백 개의 작은 점들이 화면을 가로질러 움직였어요. 각 점이 버스였죠. 서울의 모든 버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운영자가 설명했답니다. 이거 보세요. 점 하나를 클릭하자 상세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버스 내부 온도, 엔진 상태, 히터 기능까지 모든 것 말이에요. 히터가 고장나면 1분 안에 알 수 있어요. 계속 설명했답니다. 즉시 대체 버스가 출동해요. 승객은 추위에 기다리지 않아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버스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마지막 날 이수진 씨가 10년 된 현대버스를 타볼 수 있게 해줬어요. 바깥 온도는 영하 18도였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달리면서 얼마나 조용하고 부드러운지 느꼈어요. 히터는 버스를 완벽하게 따뜻하게 유지했답니다. 두꺼운 매뉴얼을 보여줬답니다. 이게 저희 겨울 테스트 가이드예요. 모든 버스는 판매 전에 200가지 추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요. 영하 40도까지 테스트하거든요. 영하 25도도 견디지 못하는 고향의 중국 버스들을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세요? 물었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저희 버스에 달려있거든요. 단순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들은 일터에 가야 해요.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에 가야 하고요. 노인분들에게는 믿을 만한 교통수단이 필요해요. 실망시킬 수 없어요. 몽골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비행이었어요. 창밖 아래 구름들을 바라보며 그 얼어붙은 버스 안의 아내를, 추위로 파랗게 질린 아이들을, 저를 믿고 안전을 맡겼던 모든 시민들을 생각했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몽골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3일 밤을 잠들지 못했답니다. 얼어붙은 테스트룸에서 완벽하게 시동 걸리던 8년 된 버스의 모습이 꺼지지 않는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어요. 넷째 날 아침,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답니다. 아들 몽키의 직장에 찾아간 거예요. 현대 서비스 센터는 자동차와 트럭을 정비하는 기술자들로 분주했어요. 몽케가 문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자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빠, 왜 여기 오셨어요?
걸레로 손에 기름때를 닦으며 물었어요. 한국 버스를 보고 싶어. 조용히 말했답니다. 몽골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진짜 한국 버스 말이야. 몇 년 만에 본 가장 큰 미소를 지었어요. 따라오세요, 아빠. 차고 뒤편에 주차된 파란색 버스로 안내했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이 버스는 10년 동안 울란바토르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몽케가 설명했답니다. 테스트해봐요. 바깥 온도는 영하 29도였어요. 버스 주위를 돌면서 숨이 하얀 김으로 나왔답니다. 몽케가 운전석에 올라 열쇠를 돌렸어요. 엔진이 조용한 소리와 함께 즉시 시동됐어요. 3분 안에 모든 히터 통풍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답니다. 아빠, 이거 만져보세요. 몽케가 히터 통풍구 근처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따뜻하죠? 통풍구 근처에 손을 대자 꾸준한 뜨거운 바람이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탔던 버스가 생각났답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깜빡여서 날려버렸어요. 몽케야.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어. 아빠가 틀렸어. 선임 정비사인 엥흐바타르가 와서 합류했어요. 2개의 금속 부품을 손에 들고 있더군요. 간바타르 씨, 흥미로운 걸 보여드릴게요. 말했답니다. 이 부품은 한국 버스 것이에요. 반짝이는 금속 조각을 들어 올렸어요. 이 다른 부품은 저희 중국 버스 것이고요. 2번째 조각은 녹슬고 낡아 보였답니다. 한국 부품은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엥흐바타르가 설명했답니다. 중국 부품은 일반 강철이에요. 1년만 지났는데도 벌써 부식되는 걸 보세요. 2 부품을 모두 손에 들어봤어요. 차이가 명백했답니다. 한국 부품이 더 무겁고 견고하게 느껴졌어요. 중국 부품은 가장자리가 거칠고 갈색록 반점이 있었답니다. 설계 사고가 완전히 달라요. 엥흐바타르가 계속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혹독한 날씨에서 15년간 작동할 걸 예상하고 버스를 만들어요. 중국 엔지니어들은 미래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작동하는 버스 만들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게 명확해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의 문제였답니다. 그날 저녁 부엌 테이블에 앉아 한국 버스 수입 제안서를 썼어요. 새벽 2시까지 일하며 왜 버스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는지 설명했답니다. 많이 나아진 아내 알탄 치메그가 뜨거운 차를 가져다주며 제 어깨 너머로 내려다봤어요. 좋아요, 간바타르. 부드럽게 말했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의회에 제안서를 발표했을 때 반응은 제가 바랐던 것과 달랐어요. 의원들이 걱정스러워 보였답니다. 이 한국 버스들은 중국 버스의 2배나 비싸요. 시장이 말했어요. 예산이 이미 빠듯해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죠? 다른 의원이 물었답니다. 우리가 한국 버스로 바꾸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그때 얼어붙은 스쿨버스에서 우는 25명의 아이들을 생각했답니다. 병원 침대에서 떨고 있던 아내를 생각했어요. 일어나서 시장을 똑바로 바라봤답니다. 아이가 동상에 걸리면 비용이 얼마죠? 물었어요. 시민들이 저체온증에 걸려 병원비로 얼마를 써요?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마침내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을 승인하겠어요. 버스 10대만요. 잘 작동하면 더 사는 걸 고려하겠어요. 3주 후 한국 버스 10대가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어요. 모두 10년 정도 된 것들이었지만 환상적으로 보였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최 씨를 포함해 한국 정비 전문가들이 버스와 함께 왔어요. 테스트 날이 도착했어요. 온도는 영하 32도였답니다. 테스트에 완벽했죠. 시 공무원들, 기자들, 호기심 많은 시민들과 함께 서서 한국 정비사들이 버스들을 하나씩 시동 거는 걸 봤어요. 10대 버스 모두 즉시 시동됐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엔진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음악 같았어요. 5분 안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히터 통풍구에서 김이 나는 걸 볼 수 있었답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7번과 15번 노선에 버스들을 투입했어요.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놀라웠답니다.
승객들이 감사하다고 사무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너무 따뜻해요. 말했답니다. 매일 아침 바로 시동돼요. 버스 기사들도 행복해했어요. 더 이상 버스 시동 걱정을 안 해요. 한 기사가 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그냥 열쇠 돌리고 가면 돼요. 한 달 내내 그 열대 한국 버스는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온도가 영하 35도까지 떨어져도 완벽하게 계속 운행했답니다. 설문조사 결과 승객의 95%가 새 버스에 만족한다고 나왔어요. 성공이 너무 명확해서 시의회가 한국버스 30대를 더 사는 걸 승인했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현지 정비사들에게 적절한 정비 기술을 가르쳤어요. 예방관리, 디지털 기록 보관, 겨울 준비에 대해 알려줬답니다. 여름이 되자 우리시 버스의 70%가 한국 모델이 되었어요. 시민들이 교통수단에 대해 불평하는 걸 멈췄답니다. 신문에서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칭찬하는 기사를 썼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들과의 관계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알탄 치메그의 양고기 수프를 먹으며 함께 앉아있을 때 64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답니다. 몽케야.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너에게 사과해야겠어. 한국 버스에 대해 내가 옳았어. 아빠가 틀렸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미안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배우고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의 말을 들어줘. 현명한 사람은 틀렸을 때 인정해. 나는 둘 다 되고 싶어. 하지만 저에게는 더 깊은 교훈이었어요. 열린 마음 없는 경험은 그냥 고집일 뿐이라는 걸 배웠답니다. 최고의 제품은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고객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회사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64세에도 변하기에 늦지 않다는 걸 배웠답니다. 눈 덮인 우리 거리를 달리는 한국 버스를 볼 때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기억해요. 때로는 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버스만 나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나아졌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